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은 돈 갚는 순서를 정해봅시다. 가계부채 대출 상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진짜 많죠. 여러분 대출 많이 갖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대출이고요. 학교 졸업하면 학자금 대출 쌓여 있고요. 결혼할 때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생활자금 대출, 카드 할부,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대출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출을 어떤 것부터 갚아야 될지 궁금하다고 저희 유튜브에 올려주신 분이 한 분 계셔서요. 그분의 질문에 따라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돈 갚는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 돈이나 무조건 먼저 갚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돈 갚는 순서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와 우리 세대와는 다른 것이,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금리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금리가 굉장히 낮은 금리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은 무조건 대출은 빨리 갚아라 였어요. 왜냐하면 고금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금에 저축하는 것도 10%, 12% 이렇게 이자를 받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은행은 예금과 대출 사이에 그 마진을 가지고 돈을 버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예금이 12% 정도의 이자를 주면 대출은 얼마 정도의 이자를 받았을까요? 15%, 20%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 세대들은 무조건 대출이 있으면 대출 무조건 먼저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때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행 예금의 이자율이 0.5%에서 1% 정도 되니까요. 우리가 대출 금리가 3%, 5%, 7%, 많게는 10%도 있지만 보통 이제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 금리는 8%, 9% 이상을 넘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 4% 정도의 아주 초저금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을 먼저 무조건 갚는 게 우선이 절대로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는 1, 2억 정도 대출을 갖고 있는 거 정말로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엄청나게 이자를 많이 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1억, 2억 정도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아주 큰 문제일 수도 있고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대출은 이제 비율로 따져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대출은 얼마만큼의 양이냐가 아니라 내 자산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빚의 정의를 알아봐야겠죠. 제가 좋아하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산은 내 지갑에 돈을 넣어준다. 하지만 부채는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간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책에서 계속해서 흐르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나쁜 빚과 좋은 빚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나쁜 빚은 뭐냐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빚입니다. 그리고 좋은 빚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빚이에요. 그럼 이 빚이 어떤 빚이냐에 따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빚을 분류해야겠죠. 첫 번째, 나쁜 빚은 주택담보대출, 거주하는 자신의 집이에요. 그 빚은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수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할부, 리볼빙,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는 부분에 투자를 위한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투자할 때, 주식을 살 때, 채권을 살 때, 그리고 다른 곳에 회사채를 살 때 대출을 땡겨서 투자를 해요. 그걸 바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요.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는 부분에서 내가 투자할 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나쁜 빚이에요. 그리고 고금리 대출, 원금을 한 끼에 갚아 나가는 경우에요. 고금리는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5% 이상은 저는 고금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람마다 상대적인 거니까 다른 거니까요. 그거는 어쨌든 자신이 고금리라고 생각하는 그 대출은 분명히 나쁜 빚입니다. 하지만 좋은 빚도 있죠.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내가 월세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는데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월세를 받아서 내가 주택담보대출 이자 비용이나 원리금 상환을 하는 데 있어서보다 더 많은 월세를 받게 돼서 어느 정도 돈이 남는다면 그거는 내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빚입니다. 그리고 경험이나 노하우가 충분히 쌓인 부분에 투자를 위한 레버리지.
내가 경험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노하우가 쌓여서 정말로 이 시점이 저점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때는 그 빚은 좋은 빚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엔 이 노하우가 충분히 쌓인 부분에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건 결과론이 되겠죠. 결과가 좋으면 좋은 빚이고 나쁘면 나쁜 빚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출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사업을 위한 대출.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대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수익이 내가 사업을 하는 수익보다 대출 갚는 게 더 많다면 그거는 나쁜 빚이에요. 그런데 내가 대출을 한 금액 매달 갚아가는 돈보다 내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더 많다. 그러면 그건 좋은 빚입니다. 그리고 저금리 대출, 특히 이자만 납입하는 경우 한 2%, 3%대의 저금리 대출인데 이자만 낼 수 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요즘에는 1년 거치하고 나머지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원금 균등분할을 상환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갚아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나쁜 빚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자만 내는 거 있거든요. 예전에는 주택담보대출도 이자만 냈어요. 계속 거치를 할 수 있어요.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은 좋은 빚이에요. 왜냐하면 이자만 나가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값에 대한 것보다 훨씬 낮을 테니까요. 그러면 빚을 이렇게 분류했을 때 나쁜 빚과 좋은 빚을 분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때 아주 필요한 게 현금 흐름표와 재무 목표겠죠. 그리고 소득이 생기는 즉시 그 빚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예요. 그게 아주 첫 번째입니다. 그 빚을 무조건 먼저 갚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남는 여유자금으로 저축하시고 투자 조금씩 해나가시는 거죠. 소득의 전액을 빚을 상환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빚을 한 번에 갚아버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그 빚을 갚을 정도만 갚고 그 남는 소득에 대해서는 저축하고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된다고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저축과 투자는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습관이 생기지 않으면 이 저축과 투자는 오래 지속해 나가기 힘들어요. 정말로 헬스클럽에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지 이득이 되는 거고요. 매일매일 해야지 노하우가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쁜 빚을 전액 갚아버리면 내가 더 이상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갭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쁜 빚을 갚아서 다 갚았어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저축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려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또한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쁜 빚을 갚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계속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습관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죠. 근육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에다가 써놨습니다. 만약에 계속 나쁜 빚만 전액 상환을 하면 그 나쁜 빚을 다 갚은 이후에는 이제 저축과 투자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죠. 그러면 그 습관을 기르는 동안에 또 빚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육을 기르는데, 투자 근육, 저축 근육을 기르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노하우도 생겨야 돼요. 그리고 손실도 맛봐야 되고요. 실패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실패를 2번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더욱더 많이 공부하고 더욱더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을 참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또 나쁜 빚이 늘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빚은 어느 정도 갚고 그 남아있는 갭으로 저축과 투자를 꼭 진행하시면서 저축 투자의 습관을 길러라. 저축 투자의 근육을 조금씩 만들어 놓아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빚을 갚는 거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저축과 투자로 내가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절대로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진짜 궁상 맞은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4,100원짜리 커피를 마시다가 1,000원짜리 커피 마시고 1,000원짜리 커피도 아끼려고 700원짜리 커피 마시는 게 다른 사람 볼 때는 궁상 맞은 짓일 수 있어요. 너 뭐하러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부정적인 이야기죠. 남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야지 내 삶이 조금 더 보상을 받는 것 같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이야기도 견뎌내셔야 돼요.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견디면서 계속해서 저축 투자의 체질로 개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꼭 현금 흐름표를 만드시고요. 제가 여기에 올려드렸죠. 현금 흐름표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작성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꼭 재무 목표를 세우시고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시고 이 나쁜 빚을 갚는 여정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네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심동체예요. 근로소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 그리고 나쁜 빚을 상환해 가는 거, 그리고 저축하는 거, 그리고 투자해 가는 거. 이거는 모든 게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안에서도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첫 번째 기업 분석, 두 번째 분산 투자, 세 번째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 세 가지도 계속해서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실패의 횟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실패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 실패를 2번 연속으로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투자에 성공하셨을 때 그 성공의 경험을 계속해서 늘려가셨을 때 계속해서 많이 그 경험이 축적될 때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된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레버리지를 일으키시는 거는 좋은 빚이 되는 거죠. 명심하세요. 절대 쉬운 길 아닙니다. 하지만 견뎌내시면 에베레스트 처음 봤을 때 아마 못 올라갈 거예요. 제가 에베레스트를 올라간 적은 없지만 에베레스트에 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려고 계획하려면 여기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일 거예요. 거기 왜 가냐, 그 산을 올라가서 뭐 하냐 이런 얘기도 들어야 되고요. 거기 올라가면 누가 돈 주냐 이런 얘기도 들으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자본이라는 거대한 에베레스트 산을 매일 그냥 습관처럼 오르내리면 익숙한 산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근육을 기르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3kg, 5kg짜리 아령도 힘들다가 나중에는 10kg, 20kg짜리도 잘 들 수 있는 거고요. 결론입니다. 빚을 분류하고 나쁜 빚은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갚아 나가시고요. 동시에 남는 여유 자금으로 저축 투자를 병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빚은 제가 아까 위에 올려드린 것처럼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하셔서 나쁜 빚은 무조건 모두 갚아 나가셔야 돼요. 무조건 갚아 나가셔야 돼요. 좋은 빚은 남겨두셔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빚을 조금씩 상환해 나가면서 저축 투자에 근육을 기르고 빚이 다 상환됐을 때 그 다음부터 저축 투자를 시작하시면 어느 순간 수익이 많이 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여정 중에 하나고요. 저는 100만 원짜리 소득이 나오는 일을 10개를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지금 한 4개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2개 정도는 소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4번째는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소득을 10개를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은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그거 10가지 일 한 번에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10가지 일 한 번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2가지, 3가지 정도는 내가 직접 무조건 해야 되는 일들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7가지는 내가 한 1, 2년 정도 투입한 다음에 내가 없어도 되는 일들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한 가지 일에서 1000만 원 소득을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로 100만 원 소득 올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10개를 만들어 놓으면 바로 1000만 원 소득이 되는 거죠.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일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빚을 어떻게 갚아나가야 되는지, 대출 상환을 어떤 순서로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저축 투자의 습관을 어떻게 기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좋은 빚, 나쁜 빚 잘 구분하셔서 나쁜 빚은 잘 갚아나가시고 완료하시고 저축 투자에 힘을 기르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부자 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이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